안녕하세요, 풍상호입니다. 저 이번 영상은 주말인데 코인은 뭐 쉬지 않으니까 저도 한번 영상을 차트를 좀 보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켰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이고요. 일단 엘프부터 볼게요. 엘프가 오늘 제일 강했잖아요. 엘프가. 그래서 엘프를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뭐 재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재료를 모르겠습니다. 재료를 몰라요. 이게 반쪽짜리 분석이에요. 재료를 모르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사실 재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이제 그 코인에서 정보를 어디서 뉴스 같은 거 어디서 찾는지 그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엘프가 전 김치코인인 줄 알았는데 조금 여러가지 보니까 이렇게 김푸도 이게 역프로 껴있네요. 어떻게 이게 역프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업비트가 지금 싸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게 해외 거래소에 옮겨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옮겨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해외 거래소는 지금 더 비싸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해외 거래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면 그 코인 마켓캡을 들어가세요. 이거의 김치 프리미엄이 김치 코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 항상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라고 있는데 그런 데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찍어 보면 거래소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 바이낸스하고 보통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비트가 아무래도 월등히 많긴 하죠. 일단 월등히 많긴 해요. 51%. 만약에 지금 바이낸스에서 엘프가 그 테더로 11%, 바이낸스 테더로 7%.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만 한 18% 정도, 19%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OKX 뭐 이런 데도 나름 거래가 좀 되고 있잖아요. 후오비도 하고. 이러면 완전히 김치코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매매를 하지 마시고 김프 차익을 거두셔야 돼요. 저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돈 입금한 지가 24시간이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싼데 뭐하러 저거 합니까? 사서 바로 넘기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저런 게 있겠죠. 옮기는 시간이랑 트랜잭션 시간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옮길 때 내가 이게 불안한 게 만약에 얘가 트랜잭션이 좀 오래 걸리는 그 코인이다. 그러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해칭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옮기는 동안에 갑자기 코인이 얘가 막 떡락해갖고 막 엄청 떨어져.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일단 업비트에서 사요. 산 다음에 바이낸스 어딨니? 바이낸스 차트 여기 있네. 솔라나한테 좀 물려 해가지고 저 청산 당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엘프 엘프가 안 나오네. 피어트 USD 엘프로 치면 나오나? 엘프로 치니까 나오네요. 자, 뭐야 이 차트가 왜 이래? 이 엘프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바이낸스에 상장됐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모르니까 바이낸스에 상장 이슈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현재 엘프가 바이낸스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얼마야 이거? 보기 더럽게 힘드네. 1.1달러 15분 정도로 볼게요. 차트가 좀 확실히 업비트가 주도하는 채널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업비트는 짱돌 맞고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요 짱돌. 아, 아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 짱돌 누가 던졌더라고요. 5%짜리 이거를. 이걸 던져버렸어.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그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건 좋은 모습이다 이라고 얘기하려고 딱 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 정말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중에 갑자기 누가 짱돌을 확 던지더라고. 근데 이게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개인이 그냥 확 던져버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기 뭐야, 이게 이런 박스권 전에 있던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채널이 오래 가다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확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뭐 수익을 밑에서 이렇게 주준 사람이, 요런데 전저점 깨진 부분에서 주준 사람이 아무래도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여기서 계속 무너지면서 이렇게 이런 채널을, 이런 아래 그 저점을 깨면은 안 좋은 거고, 그걸 누가 받아서 이렇게 쭉 야금야금 다시 올리면 이게 주식 경험이긴 한데, 이게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번 하다가 돌파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이게 하다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가상으로 이런 걸 지켜주는 거 보면은, 일단 현재까지는 지켜주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서 이게 바이낸스 상장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무튼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재료가 아무래도 조금 소멸로 볼 수 있는데도 안 죽는 거 보면 뭐 약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양목 매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근거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이런데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요런 데서 삽니다. 요런 데서만 사야, 원래 같으면.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 그러면, 단타를 쳐보려고, 분봉 단타를 쳐보려고 샀던 건데, 처음엔 좋아 보여서 이제 돌파로 여기 사서 약간 수익을 챙겼는데 물렸어요. 물려서 막 저는 이제 요런 데서 조금 강한 모습이니까 요런 데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정고점들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지고, 전저점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 전저점 찍자마자 반등을 주길래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는데 그게 날라갔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등 주는 거 보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겠다 했는데 전혀 못 올라와서 그냥 물린 채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깨지더라고요. 이걸 하락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짱돌. 일단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선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봉상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그 돌파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실망 매물로 이렇게 조금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죽으면은 진짜 안 좋은 상태고, 다시 이상하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뜨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며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당장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좀 제 생각에 뭐 여기서 샀던 분들만 좀 신나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오히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돌파했을 때, 이런 데 부분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많이 동반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그 화요거래소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매수해서 해외에서 팔고, 매수해서 해외에서 팔고, 막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식이면 누군가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게 된다고, 실제로 이 김프가 10%나 꼈는데, 이거 사자마자 옮겨가지고 팔면 그냥 공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조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딱히 그러니까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제 근거에서 없고,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좋은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엘프는 한번 이렇게 강한 종목으로 한번 쳐다봤고, 헌트 같은 거는 여전히 좀 나쁘지 않죠. 헌트 같은 거는 깨자마자 반등,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제 5일선 기준으로 그 5일선을 이탈하고 전저점도 깬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헨트 같은 경우가 다음 그 뭔가 슈팅이 나오면 다음 종목이지 않을까? 적어도 다음 내지는 다다음 종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요. 폴리메스도 약간 후보군입니다. 둘이 비슷하죠? 둘이 비슷해요. 결국 이렇게 슈팅을 주다가 한번 조정을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받고 다시 슈팅을 주고 여기서 극복을 못하고 좀 눌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21선 이탈을 하는지 보고 21선 이탈에서부터 주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강한 종목들은 좀 그렇게 정도밖에 저는 많이 못 찾아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오스가 많이 올라왔네. 이오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 정말 거품도 많고 조금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데 뭐 다룰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자 여기서 이제 제 관심 종목들인 제 매수 기준에 와 있는 종목들 테조스가 역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제 이렇게 요런 전고점에서 전저점에서 반등 한번 주고 요거 꽤 돼요. 이거 한 7, 8% 될걸요 이거. 그리고 거기서 5일선을 저항을 맞고 다시 맞고 있는데 장대로 맞고 있는데 보수적인 매매자 그러면 요런 전고점 요런 데서 7,270원 뭐 요런 데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아니면 그냥 음봉 매수 하시면 됩니다. 장대 음봉 떨어졌으니까 음봉 매수 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이런 상태던데, 종목들이 다 이런 상태인데 그냥 오늘 매수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음봉 매매. 요랬을 때는 사실 좀 저는 레버리지 위주로 좀 얘기는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실어서 김프가 또 3% 정도 껴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그냥 바로 옮겨가지고 팔면 3.7% 정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외 거래소들을 같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테조스도 한번 여기 마켓캡에 검색해 볼까요? 테조스 자, 마켓캡 가서 거래량을 한번 찍어보죠. 바이낸스가 제일 많네. 테조스는 좀 플랫폼 코인, 글로벌 코인이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제일 많으니까. 업비트 몇이야? 해외에서 주도하는 그 시장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업비트는 뭐 거의 없네. 업비트 몇이지? 게이트아이오. 우와, 지분율이 굉장히 낮네. 56이네. 56이네. 이거 뭐야? 왜 16%나 되는데 왜? 업비트 1이네. 업비트가 1이네요. 업비트가 또 주도하는 적이네요. 근데 바이낸스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트랜잭션이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바이낸스 같은 데서 같이 매수를 하세요. 바이낸스 같은 데 옮겨 놓고 그 거래를 좀 진행을 해보세요. 그럼 바이낸스에서도 음봉 매매를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웬만해서는 바이낸스를 같이 쓰세요. 같이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테조스를 한번 볼까요? XTJ 테조스를 보고 USDT 얘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여러분 좋죠. 여기 얘는 또 전고점 이렇게 터치하고 있네요. 이런데 좋아요. 요럴 때 사시면 돼요. 거래량도 지금 줄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요런 거면 저는 돈 옮겨가지고 막 내일 시세 안 준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실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겠네. 한 5배, 3배, 5배 정도까지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조정을 좀 이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 코인이다 보니까 후발주 느낌은 있어요. 테조스가 후발주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강한 종목은 아니고 단기적인 차익을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장대 음봉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10%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가 그런 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김프가 낀 거죠. 해외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사서 업비트 던지고 하면은 수익이 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어피티에서 사셔도 돼요. 어피티에 사셔서 적당히 뭐 2, 3% 챙기시는 뭐 그런 2, 3% 챙기고 오일선이 또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장대 음봉이 따라왔기 때문에 꺾여서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 뭐 이 정도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8,000원 근처에서는 팔 수 있을 거예요. 8,000원 좀 안 되게? 그게 첫 번째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근데 여기서 별로다. 저기 상황이 별로다. 하면은, 안 나왔다. 막 시세가 떨어진다. 그럼 괜찮아요. 그냥 또 음봉매수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해요. 또 떨어졌다. 또 해요. 또. 거기서 이제 2차 매수 된 것만큼은 조금 올랐을 때 파는 거죠. 2차 매수 된 거 팔고, 여기 또 떨어지잖아요? 또 여기서 매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평단은 또 여긴데, 이 새끼 또 개지랄 하네. 또 물타기 하라고 지랄 하네. 그런 사람, 또 그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이렇게 들었던 돈들이, 요런 파동 하나에 돈이 못 나가요. 다 못 나갑니다. 그거는 역사를 짚어보면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관점이에요. 물론 이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 단 거 이게 두 개나 달았죠. 그래서 더블탑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는 데서 나쁘지 않은 봉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테조스는 오늘 매수하면 가장 제일 1차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고 음봉매매로 음봉매매는 항상 2%, 2, 3%권에서 좀 챙기고 그리고 어휘선 근처 저항 맞은 데서 챙기고 그 돌파를 보는 거죠. 나머지 금액으로 돌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고요. 음봉 매수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방에 사시면 안 돼요. 뭐 몰빵 해가지고 막 나 여기서 수익 챙기겠다 하면 손절을 잡으면 되죠. 그러면 손절을 잡으시면 돼요. 손익비 계산해서 2% 이게 2%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럼 2% 그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하세요. 그렇게 해서 몰빵 하실 거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손익분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손절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음봉 매매는 좀 그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을 줬다가 내려가고 단기적으로 슈팅을 줬다 내려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약간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약간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바닥 잡도 이렇게 갑니다. 좋은 종목의 경우에 내가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했을 때 하지만 조금 좋지 않은 종목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조금 오르고 여기 또 떠들어 전저점 깨고 또 요만큼 오르고 전저점 깨고 요만큼 오르고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계속 기고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올라간 척하고 또 이렇게 기고 올라간 척하고 기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시장이 한번 폭발할 때 그때 나도 따라간다 이거거든요. 이게 후발주의 느낌인데 테조스가 약간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긴 들지만 당장 오늘 내일 단기 음봉매매는 단기 매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는 괜찮다고 봅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얘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밑에권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너무 많다죠 얘가. 그래서 이 340을 뛰어넘은 것까지는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근데 뛰어넘었을 때 거래가 좀 붙었으면 좋은데 여기만큼은 어느 정도 붙어 있긴 하네요. 여기 올라왔을 때 정도는 붙어 있네요. 그래서 극복한 건 좋아서 그 부분을 다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내려와 있잖아요. 오일선도 깨고 요런 것도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대 음봉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봉이 좀 모습이 애매하다. 기준봉의 모습들이 애매하다 그래갖고 아주 최우선으로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 좀 더 조정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격도도 너무 높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높아서 21선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부분 쪽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헤데라는 아직까지는 좀 강한 그 매수 기준은 되지 않고 그래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단기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알려봤고요. 코스모스가 극복을 지금 못하고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죠. 얘도 오일선 지금 깼는데 처음 깬 자리
어찌 보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 상승 추세로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깨지는 자리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코스모스도 매수 자체는 할 수 있다. 매수 자체. 그리고 사실 코스모스가 대장주입니다. 코스모스가 대장주예요. 잘 보시면 테조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테조스는 상승 여력이 가다가 꺾이잖아요. 근데 코스모스는 이제 와서 딱 거의 처음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거기서 이제 5일선 깨지는 자리가 처음으로 생겼고,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게, 근데 이 코스모스 같은 게 8%나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굉장히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조 가까이 되지 않나? 8조 원. 거인가 거의 10조인데 이상하네요. 참. 역시 코인은 이 거래량 자체가 워낙, 그리고 글로벌이니까 사실 10조라 해도 글로벌 전체로 따지면 10조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그 코스모스가 강한 종목이고 플랫폼 코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 보니까 코스모스도 하시면 됐고, 아더 트론 이런 거 봤는데 뭐 기준이 없습니다. 트론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트론도 괜찮아요. 트론도 매수하셔도 돼요. 같은 조건이에요. 트론도 어차피 장기 매매로 할 수 있고 기준봉 잘 이쁘게 나왔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좀 보수적인 투자자는 항상 이런데 전고점에서 깨질 때, 근데 첫 자리가 한번 깨지고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 돌파봉이 나오면 이런 깨진 자리 있죠. 아니, 돌파된 자리 있죠. 이런 데를 항상 염두를 두세요. 이런 데. 그래서 여기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깨지는 거 보고 쫄지 말고 그냥 사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봉에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그 돌파잖아요.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양봉이잖아요. 그런 거는 상승을 암시한다. 그랬을 때 전고점 이런 기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 보고 그날 다음날 바로 조정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의 기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 터진 건 아쉬운데 트론이 엄청 좋은 종목은 아니라서, 이때 뉴스가 일본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뉴스로 이렇게 강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 모멘텀이 이제 한번 제로 소멸인 척하면서 또 끌어올렸어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번째 자리까지도 괜찮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이선도 좀 그렇게 깼고 뭐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트론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스트 계열들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스트선 중국 사람이 만든 코인이 얘네 계열이 조금 일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스캠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트론도 꽤 시총이 되는 거기 때문에 9조 원 얘도 어쨌든 그 중국 쪽 코인 중에서 대장 플랫폼이기 때문에 좋은 코인, 저희 코인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그래서 얘도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NFT도 나오고 뭐 이거저거 나오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얘도 단기적으로만 쳐다볼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 AB 다시 깨졌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60선 11선도 이렇게 지금 수렴했거든요. 11선이 있으면 11선도 같이 이렇게 수렴해 있어요. 딱 지금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이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이탈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원래 그냥 매수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지금 나온 봉의 모습이 좀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음봉이 뜨지 않을까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좀 높은 구간이니까, 그래도 높은 구간이잖아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드캣 바운스는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파동이 끝나서 내려왔다가 한번 튀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구간을 볼 때 여기 제가 그래도 어디서 아까 차트 해놨는데 뭐였지? 아이고야. 참. 내가 아까 차트에 피보나치 했었는데, 피보나치 여기 되돌림을 찍어보고 상승했던 첫 자리가 아마 요런 데서 잡아야 될 거예요. 요런 데서부터 잡는지 아니면 요런 데서부터 잡는지, 제가 그 기준이 피보나치를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저점부터 찍어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간이 지금 0.5에서 지금 반등을 줬단 말이죠. 전고점에다가. 그래서
그 종목 자체가 이 382에서 반등을 한번 줬네. 382에서도 줬네요. 382에서도 지금 반등을 한번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죽었고, 그리고 0.5에서 또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382 구간에 올라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382 구간이 다시 깨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이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신뢰도가 지금 제 기준에서 없는 게, 제가 이 피보나치를 어느 지점부터 재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원래 저점부터 재는 건, 상승했던 그 저점부터 재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1차 파동 구간이 여기서부터 재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근거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건 음봉매매를 좀 접근을 하기에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고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파하면은 에이씨 그게 맞았네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이제 다 비슷해요. 보시면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음봉이 지금 다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체인링크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지금 5일선이 이렇게 깨졌거든요. 장기 이평선 이렇게 딛고 있고, 그래서 체인링크는 괜찮지 않나, 정말 괜찮지 않나. 얘는 좀 길게 보셔도 돼요. 레이어 1에서 그 이더리움 활성화 됐을 때 제일 많이 필요한 오라클 쪽에 그 최대 대장주이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글로벌 시세도 따라가고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15조 좀 큰 종목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고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음봉매매도 가능하지만 좀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거의 강추 수준이에요. 체인링크는 정말 오래 가지고 가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될 정도로 꽤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럼은 지금 제가 솔라나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솔라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타점이 오지 않았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솔라나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할 수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거 청산 시키자마자 바로 반등 줬어. 저 13.6달러가 청산이었는데 14.4달러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개짜증 납니다, 진짜. 요런 지점까지 차라리 와주든가. 그럼 여기서 전고점 요런 데서 샀을 텐데,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요런 데가 올라가다가 대금도 제일 많이 많이 붙어 있었고, 요런 데 대금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한 번을 반등을 안 주잖아요. 얘가 반등을 한 번도 안 주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런 데서부터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깨네요. 물론 얘가 찍고 반등 몇 번이나 하긴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좀 그런 너무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나서 한번 깬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매매자라 그러면, 보수적인 매매자라 이거 좀 선 좀 줄여야겠다. 요런 데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뭐 있나? 이렇게 그릴 수 있네. 진짜 이렇게 그릴 거. 죄송해요. 반디캠도 쓸 줄 모르고, 반디캠도 잘 쓸 줄 모르고. 자, 요런 데서 한번 좀 매수 대기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마 13점 몇 달러 했더라? 이게 13점 몇 달러예요. 이거 차트로 봐야 되겠구나. 요 고점 정도니까 13. 이거 왜 안 나와 이게. 하이가 13.11이네요 130.1이에요 그런 데서 한번 매수 대기를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크게 말아 올렸지만, 세럼은 좀 약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얘는 솔라나 따라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세럼도 여기서부터는 좀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럼까지 괜찮고, 폴카도 제가 이쁘다고 했는데 전일의 저점을 깼어요. 괜찮습니다. 3운봉이고 전일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전고점도 지금 깨고 내려왔고 괜찮습니다. 폴카도 매수 기준이 돼요.
폴카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모스가 대장 같은데 폴카도 엄청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모아갈 수 있어요. 얘도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라 생각 들고 폴카도 지금 매수 관점에 있고요. 이런 게 정말 힘든 거죠. 이런 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추세가 완전 무너졌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요걸 극복을 하면 진짜 대박인데 극복을 못하면 엘프하고는 다르게 이게 극복을 못하잖아요. 이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주면 진짜 미친 건데 이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대금이 제일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 바닥권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룸네트워크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장대 윗꼬리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건 여기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으면 재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IOST가 이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심선에서 장대 음봉의 양봉의 중심선에서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매수 기준이 돼요. IOST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오늘 좀 이제 또 이거저거 얘기하느라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일단 테조스, 코스모스 그리고 트론, 체인링크, 세럼, 폴카닷, 헌트가 있었죠. 강한 종목 중에 헌트 같은 거는 이제 매수 기준은 아니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아까 방금 뭐 있었습니까? IOST까지 이런 식으로 좀 신규로서는 매수 진행을 해서 음봉매매 좀 진행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9시쯤 되면은 근처쯤 되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고 전혀 움직이는 폭이 없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엘프가 강한 종목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봉상으로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이거를 다시 장대로 누가 던진 거를 다시 극복해서 올리면 이 박스권 이 매물대에 안착을 해주면 요런 부분에 안착을 좀 해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보고 돌파가 나온다. 그럼 돌파 후에 눌렸을 때 잡든가 돌파할 때 잡든가 돌파할 때 잡아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뭐 3% 5% 챙기시든가 아니면은 대신 돌파할 때 대금이 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요. 이거 안 붙고 이렇게 삐끔 요만큼 쏟아가지고 이렇게 돌파하면 아이씨 안 좋네 하고 그냥 일단 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잘 돌파하는지 지금 일단 어센딩이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센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 고점 대비 찍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저거를 만든다고 치면은 약간 어센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이탈하고 이게 다시 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 이탈이 이제 휩소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개인에 의해서 던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휩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손절을 봐도 됩니다. 여기서 손절을 봐도 되긴 되지만 여기서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네 하면 손절하시고 이거 매수 접근을 하지 마시고 올라오네?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서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돌파할 때 그럴 때 접근해 보시면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개인적인 시나리오. 이걸 신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저도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다만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언급을 한번 해보는 거고 저라면은 이렇게 시세 나왔던 종목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다가 이렇게 죽어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테조스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IOST, 테조스 그래서 저는 음봉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얘도 이제 이 쌍봉을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대금이 역대급으로 쏟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쌍봉 이상 극복할 수 있다.
이 시장 장세가 플랫폼 코인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뭐 장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운봉매매 뭐 주말에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